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험난한 건국의 길, 오늘 그 6번째로 트루먼 닥트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하지의 대결은 피나는 싸움 같았습니다. 1946년은 특별히 이승만과 하지의 모두에게 치열한 전쟁의 해였습니다. 소련과의 합의, 좌우 합작, 신탁 통치 안의 실시를 추진하는 하지와 반공 반탁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은 정면 대결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는 이승만의 연설 원고를 사전 검열해 소련을 비난하는 대목은 삭제하는 한편 이승만에게 보내진 모든 우편물을 검열을 했으며 정치자금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가택연금에 처해서 사실상 가두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전화도 차단됐고 이승만을 찾아오는 국내외 저명 인사들은 미 군정의 방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오던 라디오 방송도 금지됐습니다. 이승만과 외부 국민과의 모든 접촉 수단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이승만은 2차례 암살 미수까지 당했습니다. 누군가 부엌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는데 다행히 폭발 직전에 발견됐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이승만이 머물던 도남장의 경비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프락치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번은 도남은 부근에서 이승만의 차량에 누군가 권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급기야 도남장의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70대 노 애국자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집이 원효로 언덕의 작은 일본 주택이었습니다. 한강이 발 아래 흘러가는 이승만의 새 거주지 막포장은 오래 비우던 탓에 문짝이 떨어지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지개로 물을 날라 청소하고 입주했지만 불편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할 일이 없어진 이승만은 손수망처질하고 대패질도 하고 집을 수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너무 작아서 이삿짐도 다 풀지 못한 채 지내는 칠순노후 부부를 보다 못한 측근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승만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황온순 여사가 자신의 기와집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이화장입니다. 남한의 권력은 하지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쪽은 이렇게 하지였습니다. 치열한 대결을 거듭하던 이승만은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한국에서 하지와 싸워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고 소모적일 뿐이라고 판단해서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국내에서 하지 사령관과 미국과 씨름하고 하다가 결국 미국행을 결심한 것은 이승만의 지론, 외교 독립론, 이거의 막바지 행동입니다. 정읍선언이라는 게 다들 정읍발언 하는데 저는 정읍선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읍선언은 단독정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정읍선언에 대해서, 단독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입 밖에 단독정권, 단독총선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어느 연설에서도 쓰지 않았고 어느 대화에서도 단독 정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승만은 정업선언에서 밝혔듯이, 정업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기대했는데 통일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것도 결렬됐고 가망이 없으니 남한만이라도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정부 행세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제 여론의 승인을 얻어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공산당 소련을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남북 통일하기 위하여 민족 통일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과도정부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독정부란 말은 일체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왜 그게 단독정부야? 통일을 위한 통일정부지. 이게 이승만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그게 단독정부 하는데 맞죠? 현실적으로는. 이승만의 통일투쟁 꿈을 버릴 수 없는 이승만 머릿속에는 결코 단독정부도 아니고 통일을 위한 과도정부다. 실제로 과도정부, 대한민국은 과도정부다라는 것은 연설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초기에. 통일할 때까지는 과도정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업선언에 밝힌 그대로 자기 계획대로 통일을 위한 남한만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가서 뭐 합니까? 유엔 회견을 벌이죠. 미국 백악관 국무성 미 정부와 또 뉴욕타임스, INSC 통신, 허스트기의 신문 네트워크, 자기가 독립운동 시절에 사귀어 놓았던 언론계 사주들, 발행인들, 편집진들, 이 간부들 통해서 자기 구상, 정업선언에서 발표한 그 구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뉴욕타임스에는 그 6개항을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 당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이승만의 그 활동, 그 내용, 주장 내용, 이게 엄청난 자료입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건국사 현대사 자료들이죠.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그때도 미소 공동위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의 활동을 자꾸 막아요. 더구나 국무성, 소련 간접들이 국무성만이 아니에요. 백악관에도 있어요. 양쪽에 계속 만나고 못 만나면 이 서류라도 보고서, 편지, 논래도 다 잘려요. 친소주의자들한테 막히는 거죠. 자기가 독립운동 때 쌓아놓은 네트워크, 미국인 VIP 네트워크라고 메가더는 참 한국의 은인, 이승만의 은인이죠. 메가더에게 미국 가면서 메가더를 먼저 만나가지고 자기 구상, 한국 문제, 신탁통치 문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 통일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빼가지고 유엔에 이관하자. 이게 이승만의 구상이에요. 유엔으로 하여금, 유엔의 중심 리더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유엔기구에서 한국 독립 문제, 통일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리 보내자. 이걸 메가더하고 짜요. 그리하여 메가더의 역할은 뭐냐? 당시 국무장관이, 이승만이 46년 12월에 미국 가는데 마샬장, 조지 마샬. 이게 국제 정세와 딱 맞물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한국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밤도 안 돼.
미국은 한반도 문제도 남북 좌우 합작으로 풀려고 했고, 중국 장개석과 모택동의 내전 이것도 좌우 합작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46년 초에 마샬 장군이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웨드마이어다 누구 그 사령관들 다 데리고 가서 장개석 정부하고 모택동 게릴라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모택동은 계속 뒤로 빼요. 왜? 장개석군이 주 전장이 만주였어요. 만주에서 국민당 장개석군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모택동은 도망만 다녔죠, 본토로. 그러는데 미국이 나서서 전쟁 그만하고 니들 합작해서 통일 좀 세워라. 엉뚱하게 이런 협상을 계속 주선하겠다고 나서서 장개석이 군대 다 이긴 전쟁을 마샬이 가가지고 장개석 군을 딱 붙잡는 바람에 휴전하라고. 붙잡는 바람에 모택동이 살아났지. 그래가지고 모택동은 우회 전술을 써가지고 양자강 쪽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장개석도 말을 안 듣고 모택동도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중국 분단을 제안해요. 어디로? 양자강. 양자강을 가운데 일직선 그어가지고 나눠 가져라 그럼. 그걸 장개석이가 듣습니까? 모택동이가 듣습니까? 그렇게 엉터리야 미국이. 지 탁상공론이지 완전히. 그래놓고 결국은 실패하죠. 국공합작 실패.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미국은 장개석 때문에 실패했다. 장개석 군대가 너무 썩어서 부패해서 미국이 준 무기도 다 공산군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왜곡, 조작, 누명 들러 씌워가지고 자기 명예 회복하려고. 그렇게 실패하고 온 마샬 장군이 미 국무장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이승만이 미국으로 달려간 거예요. 미국이 국정확장 실패하고 물러나 앉으니까 한국 문제는 중국과 다르다. 그렇게 운동하는 거죠. 그때 메가더가 마샬과 백악관 이쪽에 이승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해결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고, 또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인 친후회, 그 중에서 해리스 목사, 트루만 부통령과 절친한 친구, 이 양반이 또 열심히 했고, 이승만 도와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옛날 한국 등을 위한 서명을 거절했던 스승 윌슨이 나 한 사람의 서명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했던 충고를 다시 한번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워싱턴과 미국인들을 직접 상대해서 한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1946년 말 자신의 정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특유의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미국 정치계, 특히 한국 문제를 취급하는 국무부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열정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알리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올리버가 1943년에 쓴 책 제목은 잊혀진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은 미국에게 잊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특급 외교가 이승만의 활약은 잊혀진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내란의 위기 직전에 있다. 북괴군 50만이 남침을 준비 중이다. 하진은 한국을 소련에 팔아넘기려 한다.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든가 아니면 소련과 함께 물러나라. 30일 내지 60일 내에 남한의 군령을 인계할 과도 독립정부가 수립될 것이라는 등의 흥미진진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코리아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세계 정세는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미국의 정책이 비우호적이 되었습니다. 발단은 그리스와 터키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 세력은 그리스의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소련은 터키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서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및 일본과의 전쟁에서 같은 편에 선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전략상의 일대 변화였습니다. 트루먼 닥터린으로 역사에 남은 연설은 1947년 3월 12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8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트루먼은 그리스와 터키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나는 무장된 소수나 외부 세력이 자유민들을 복속시키겠다고 달려들 때 이에 저항하는 그들을 돕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자유민을 도와서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곧 공산주의와의 대결 선언이었습니다. 어설프고 성과도 없이 이용만 당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정면 대결로 나간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뉴스위키는 이 역사적인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만약 말이 국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이 연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와중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 와중에 트루만 독트린이 나옵니다. 47년 3월 17일인가? 그게 트루만이 그때까지도 루즈벨트의 유산, 스탈린이 미국의 친구다.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본색이 드러난 것이 트루만 독트린이에요. 왜 그때 트루만 독트린을 내죠? 소련은 발칸반도에서 손 띄라. 그러면서 터키, 그리스에 경제원조, 무기원조 하겠다. 미국 국회에서 그걸 발표하죠. 국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친공 노선이 하루아침에 반공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어요? 중국에서 실패했거든. 중국도 뺏겼다. 여론은 트루만 공화당 정부가 중국 대륙을 팔아먹었다. 신문이 떠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트루만 독트린 발표 연설을 듣자마자 감사 편지를 쓰고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그리스, 터키 못지않게 중요한 극동의 아시아의 평화를 키를 쥔 미국의 요충지다. 미국의 요충지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이라는 것은 기독교 동맹 노선입니다.
일찌감치 기독교 신자로 된, 한성 감옥에서 성령 받고 기독교 신자로 굳어져 버린, 낙인 찍혀버린 하나님의 불덩이에 찢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승만의 그 신정과 철학과 이념을 변형할 수가 없어. 하나님 빼고는. 그게 이승만의 실체예요. 이게 이승만의 공과를 얘기하고 어쩌고, 이승만의 역사를 얘기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승만의 기독교 사상을 제껴놓고는 올바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책을 써서 이 기독교 얘기하면 이게 편파적인 책이 될까봐 눈치 보고, 그건 학자의 타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트루만 독트린은 결국 그 1년 전이 아니고 10개월 전이죠. 1년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말한 정읍선언, 딱 그거의 미국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읍선언을 이승만 독트린 또는 이승만 통일 독트린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자신의 연설대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북대서양조이고 나토를 창설해서 서유럽과 미국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고 마셜 플랜으로 유럽의 전후 복구를 도왔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1947년에 나왔으니 1917년 공산혁명 이후 30년 만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실체를 직면하고 대결을 선언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승만은 1917년 이때부터 확고한 반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보다 30년을 앞선 것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은 좌우 합작이나 소련과의 합의에 매달리는 정책을 점차 포기합니다. 따라서 좌우 합작에 반대하고 소련 위협에 대항하는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한 이승만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이승만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세계사의 대세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독트린은 뜻밖에도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재촉하게 됩니다. 유럽 재건에 들어가는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극도의 빈곤이 공산당의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셜 플랜이라는 원조 계획을 세우고 모든 재력을 유럽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가을부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철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유엔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언을 실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43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43대 0으로 통과되고 유엔 총회에서 41대 0으로 통과되고, 와, 드디어 이승만이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책 속에서 썼던 대한민국 건국 설계 구상, 드디어 이 꿈이 몇 년 뒤입니까? 1904년부터 따지면 1945년까지, 아니 이건 45년이나 47년이지. 47년 11월이니까 반세기 만에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구상을 양보하지 않고 노선을
고수하여서 초지 일관 드디어 정읍선언에서 공개했던 국제 파워를 이용해서 통일을 이룬다. 북한은 소련을 내몰고. 왜냐하면 이 양반은 기독교 동맹을 그때부터 해줬거든. 독립정신에서 그 마지막 장을 보면 이승만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까? 예수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요. 그려놓고 1차적으로 일본. 지금 세계는 기독교 국가들이 지배하는 세계다. 보라.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 세계 주인들이잖아. 다 기독교 문명 국가들이야. 가운데 넓다란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기 기독교 국가가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랍니까? 1919년 3월 3.1운동 이후에 4월달 필라델피아에서 미국판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선언을 해요. 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노라. 그때 이 양반이 처음으로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라는 용어를 처음 써요. 그걸 쓰면서 Republic of Korea는 아시아에서 처음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다.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 되는 예수교 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을 왜 했어요? 예수교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교 국가가 단 한 개도 없는 아시아 대륙에 내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공화국이 예수교 국가가 되어서 유럽과 미국과 손잡고 세계 평화를 함께 이렇게 선언한 기자회견. 그게 바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에요. 무장투쟁 독립론자들은 다 의병을 일으키고 폭탄을 던지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그거 반대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분풀이는 될 망정 일본의 탄압을 더 가중시켜서 우리 아까운 인재들만 죽고 만들 뿐이고 전 세계 여론도 할 줄 아는 게 폭력밖에 없다. 깡패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문명, 기독교 파워 이 동맹을 가지고 영국과 미국과 동등한 국가가 되자. 그게 건국 이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드디어 남북한 총선거 결의안이 통과된 순간 이승만은 하지 장군부터 찾아갑니다. 하지 장군이 그때 어디 있었죠? 반대 호텔. 반대 호텔이 미 8군 사령부이자 미 8군 사령부는 저 동숭동 서울대 캠퍼스에 있었고 미국 대사관이자 하지의 숙소죠. 하지가 반대 호텔에 있다가 경무대로 나중에 옮겼는데 찾아가서 총선 그동안에 준비했던 미 군정과 함께 준비했던 총선 이 준비에 돌입하죠. 드디어 외교 독립론의 성공, 기독교 독립론의 성공.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자유인간의 기본권인데 그걸 누가 마고 미국 같은 나라 만들겠다. 드디어 미국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 첫 걸음이 5월 10일 총선입니다.